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갑질이랑 제가 생각하는 갑질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난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러한 제목을 걸어두고 말을 하면 아마 그냥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나 하는지 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겠죠. 여튼 제가 생각하는 갑이 되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헤어진 연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내 인생을 더 잘 꾸려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연애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 갑을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을이 나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럼 그렇게 했다가 피해보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 시간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소리들을 들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사실 좀 더 깊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만약을 가정해서 내가 그 연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이 사람은 갑질을 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맞죠? 이런 사람이 헤어졌다고 쳐봐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미련이 안 남습니다. 이건 아셔야 해요. 만약 자기가 차였다면 뭐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뒤늦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괜히 사귀었다는 후회와 아마 분노가 같이 찾아올 텐데 이건 미련의 형태는 아니죠. 그리고 다음 연애를 할 땐 쓰레기를 거르는 눈을 어느 정도 장착하게 됩니다. 경험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생겨버렸죠. 이건 굉장한 지혜예요. 만약 본인이 삐뚤어지는 방향만 스스로 택하지 않는다면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는 무조건 장착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죠. 그리고 솔직히 미련이 남는 것들은 되게 이런 류의 사람이 많아요. 남들 심리를 가지고 놀려고 장난질하다가 지가 차였거나 아니면 상대가 붙잡을 거라 생각하고 찾는데 상대방이 안 잡아주고 안 돌아오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을 잃었을 때, 다시 그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 때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인간은 헤어지고도 후폭풍이 너무 세게 와서 미련도 많이 남고 자기 할 일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망가지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최선을 다하는 연애는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갑과 을을 나누자면 갑질은 안 했을 테니까 이런 을이 나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전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 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본인이 삐뚤어지지만 않았다면요. 왜냐면 인생은 단기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잘 바라봐야 해요. 그걸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을의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얻었다면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전 보편적으로 말하는 갑질 중에 뭐 상대보다 심리 우위에 있고 손에 일도 안 보려고 하고 상대가 나한테 집착하게 만들고 또 나한테 너무 집착이 과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또 풀어야 되니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줘야 하고 본인 기분에 따라 상대가 맞춰야 되는 이런 갑질은 그냥 자아 파괴 행위라고 생각해요. 너무 인생이 남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갑질하고 인간 심리 가지고 놀면서 연애하는 사람이 결혼을 잘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런 근거는 채택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건 일단 아닙니다. 많이 놀았는데도 결혼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운이 매우 좋았던 것도 무시 못해요. 아님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이게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난 거짓으로 둘러대다가 내숭이 다 들통나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판례는 넘치고 넘칩니다. 오히려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은 감사함을 훨씬 못 느끼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인생 막 살면서 즐기자, 사람 대충대충 갈아치우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새 사람 만나고 나한테 맞춰주는 인간 또 만나면 더 갑질하다가 또 인간관계를 망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처럼 감정이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딸려오는 것은 공허, 불안, 우울, 조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같이 딸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더 큰 쾌락으로 풀려고 하죠. 결국 다른 사람한테 더 깐깐한 기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아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사람의 단점을 하나하나씩 잘라내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음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은 저번 사람의 단점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면은 권리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나한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전 이런 인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남한테 상처받지 않고 본인이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깐깐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만나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적어진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죠. 선택권만 좁아졌다는 말이니까. 그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처럼 연애도 잘 안 되고 새됐다고 싶을 때 아무나 만나는 거죠. 굉장히 무모하고 미련한 거라 생각해요. 혹여나 헤어지더라도 삐뚤어지지 않고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행동도 돌아보고 최대한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전 연인만 나쁜 놈 나쁜 년 만들지 말고 살짝쿵 욕은 할 수 있지만요. 여튼 이 마인드가 우선시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잘 가꾸는 게 결국은 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고통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성취를 얻게 되고 본인 연애의 문제점도 제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취향이 명확하게, 아니 꼭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윤곽이라도 잡혀요.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제대로 생긴 거죠. 무작정 의심만 하는 것보단요. 그건 그냥 빅5 표준 성격 모델에서 얘기하는 신경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모든 독심술사처럼 예측하려고 하고 의심하는 것은 사실상 확률은 20-30%도 안 돼요. 무슨 일이든 의심 먼저 하고 이런 사람들은 10개 중에 2-3개 정도만 맞고 최소 7-8개는 틀리는데 틀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이 맞춘 거에 대해서 그 2-3개에 대해서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갑이 되려면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죠.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봐요. 뭐 상대가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 내가 집착을 안 해야 갑이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고 봐요. 옛날 속담에도 그런 게 많다고. 옛날에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속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날씨를 예측하는 내용을 엄청 많이 담고 있어요. 날씨 관련된 속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농경사회에 살던 노인분들은 지혜롭다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었는데 왜 우대를 받았냐면 노인들은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즉 노인들의 삶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와 농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폭풍우가 불고 이러면은 농사에 완전 직격타죠. 그래서 날씨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여튼 저런 것들도 절대로 단기적으로 얻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저 속담들도 다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노인분들의 오랜 삶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갑질하려고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갑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영상 달랑 하나 보고 갑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거라 생각해요. 매우 높은 확률로 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갑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보편적인 대처를 잘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끼리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 이 사람들을 재능이라고 보는 것도 웃긴 거죠.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잘 교류하면서 관찰을 엄청 하면서 터득한 기술일 테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은 재능이라기보다는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게 지속이 잘 됐던 거고. 그래서 눈치껏 자기 포지션을 잘 찾는 거고 사람에 따라 그 포지션을 잘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얻어지는 건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